국힘이 공식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을 부분이라 제대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인 블로그에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며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를 공개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이면 오세훈이 자진 사퇴하면 재선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장동혁이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이 드라이브를 국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잼나는 밖을 안내드립니다. 국힘 소장파의 장동혁 고사작전, 재선거 실현 못하면 물러나라, 이중 압박.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들이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는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고도의 이중 압박 전술을 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면적으로는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모양새지만 핵심은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재선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느냐며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력을 매섭게 추궁하고 있는 것임. 이들은 지도부가 진심으로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당장 제시하라고 압박함과 동시에 만약 엄포에 그쳐 재선거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당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퇴로를 차단하는 족쇄를 채움.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소장파가 장 대표의 국면 전환용 카드를 역이용해 1. 실현해 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2. 못하면 나가라며 사퇴의 명분을 추적하는 교묘한 양동작전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여 만약 재선거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부동산 관련 메시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오늘 젠프께서 말씀하신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그냥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의욕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데도 그래요. 여전히 1등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역량이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다 죽죠.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제가 가급적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네, 공감합니다. 다만 재선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진행하는데 조 히데요시가 이걸 재선거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퇴임 대법관 임명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선관위원장이었다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최근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난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임시로 선관위원장을 맡다가 이번에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선관위원장 재임 중에 사전투표 관리 부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책임 있는 노 전 대법관을 다시 눌러앉힌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래저래 조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악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조이대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